안녕하세요, 아빌딩입니다. 오늘은 빌딩 투자 시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투자 유형 6가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성공 여부는 황금성이지요. 황금성이 높으면 가치가 높아지고 황금성이 낮으면 가치가 떨어지죠. 황금성이 낮다는 것은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은 매입하기 전에 매각이 용이한지부터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황금성이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입지가 좋아야 하고,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임차 업종이 우수하고, 역세권이고, 건물이 깔끔하면서도 반듯하고, 주차가 편리하고 등등 지금까지 내용들을 모두 갖추었다면 누구나 사고 싶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완벽한 건물은 없어요. 완벽한 건물을 찾는 분들이 나중에 꼭 엉뚱한 곳에 있는 건물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건물 보다가 지방에 있는 건물을 보면 와 하고, 그래 내가 찾던 건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건물 웅장하고 수익률 좋고 업종 좋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딱 하나 문제가 있죠. 바로 시세 차익이 없어요. 우리가 이상형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상형인 거예요. 건물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빌딩은 이 다양성으로 인해 완벽한 건물은 세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고, 건물이 낡아서 가격은 싸지만 임대료는 형편없어요. 뭐든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투자를 할 때 하나를 얻었다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원활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6가지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셔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룸 건물입니다. 원룸 건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수익률이 높아서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수익률이 높으면 건물 가치도 높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요, 빌딩 투자를 할 정도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에 목매지 않거든요. 왜요? 수익률보다 시세 차익으로 얻는 수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더라도 근생 건물을 선호를 하는 겁니다. 강남 건물을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강남은 평균 임대 수익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지만 거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반대로 지방은 평균 수익률이 강남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시세 차익은 거의 제로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투자자들은 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호합니다. 원룸은 임차인들이 많고 수시락 들락날락 거리기에 바쁘죠. 월세 밀릴 일도 그만큼 많아지겠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은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수구 막혔다, 전등이 나갔다, 옆집이 시끄럽다, 민원 발생률이요 근생 건물보다 한 3배, 4배 이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요, 골치 아픈 거를 싫어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수십억 투자해서 건물주가 되려는 건데, 건물주가 건물 관리가 노동이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방에는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건물을 투자할 수 있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방에 있는 건물을 절대 투자하지 않거든요. 경기도 인천만 하더라도 수익률 높고 좋은 매물이 많은데 굳이 지방에까지 가서 관리도 안 되는 건물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만을 얘기를 하지 지방에 있는 부동산은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인들도 강남, 명동, 홍대 이 정도만 알지 다른 지역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건물은 해당 지역 주민들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싼 매물이더라도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해서 월세를 받아서 생활을 해야 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요, 차라리 인천, 경기를 투자를 하세요. 수익률 5% 나오는 건물도 종종 있고요. 시세 차익도 연 5% 정도는 매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으면 로또나 다름없죠. 그런데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으면 정부에서 보상을 받는데, 공공재개발은 현금 청산으로 보상을 받고요, 민간 재개발은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는데, 이 보상 금액이 감정가로 받거나 많게는 감정가의 120% 수준으로 받게 되는데, 보통 감정가는 매매 시세보다 적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지를 해당 구청 공무원한테 꼭 물어보고 투자를 하셔야 이런 곳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요, 중개사한테 묻지 마시고요, 직접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개사분들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번째, 단독 개발이 안 되는 건물입니다. 서울 곳곳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쉽게 말해 신축할 때 무분별하게 짓지 말고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건물을 지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심 도심지 대로변에 다 대형 건물로 지어져 있는데 유독 가운데 하나만 건물만 낮게 지어진 거죠. 그럼 미관상 조화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만든 법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줄여서 지단계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단계가 지정이 되었다면 대체로 단독으로 신축을 할 수가 없고 옆 건물과 같이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옆 건물이 팔 계획이 없다면 평생 이대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축 계획이 없어요. 저는 이 상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래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나중에 팔 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때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신축하려고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제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는 지단계인지 아닌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요. 간혹 지단계라도 단독 개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물은 제한이 없으니까 건물 가치 영향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청에 확인해 보시고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가구 다세대 건물입니다. 다가구는 한 빌딩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소유주가 한 명인 것이 다가구이고, 다세대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있는데 소유주가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다세대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주택인데 주택은 빌딩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대상이지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기피하는 것만큼 시세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디벨롭이죠. 투자자는 저렴하게 나온 주택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개발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건물을 사기 위해서는 조건이 붙는데요. 반드시 명도가 전제가 되어야 하고요. 또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야 하겠지요. 디벨롭을 하려고 싼 주택을 매입하는 건데 명도가 안 되면 그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대출 이자와 기회 비용 등이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또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고 취득세가 중과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발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개발 회사들은요, 자금을 빨리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명도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싸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급매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매물은 아니다입니다. 매물이 아무리 싸고 좋아도 수익률이 낮고 임차인 명도가 안 되는 건물이라면 임차인 명도가 될 때까지는 못 판다고 각오하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 때는 수익률이 낮고 건물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었지만 다시 팔 때는 그것보다 금액을 올려서 팔아야 하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낮고 명도도 안 되고 매가도 싸지가 않으니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럼 건물주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와 재산세를 팔 때까지 계속 내야 되겠죠. 그 상태로 몇 개월 가면 정말 피말립니다. 별다른 수익 없이 몇 천씩 내야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거를 선택하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거 아니면 싸다고 무턱대고 매입하지 마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오래된 건물들, 수익률 낮은 건물들, 하자 있는 건물들, 이런 거 크게 상관없이 전체 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 팔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제값받고 못 팝니다. 오히려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요. 지금 손해보고 파는 건물들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도 안 나오는데 어느 투자자가 그런 걸 매입을 하겠어요. 투자하면 안 되는 6가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원룸 건물이죠. 빌딩은 수익률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액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방에 있는 건물은 아무리 싸고 좋아도 투자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건물은 투자하면 안 되죠. 네 번째는 단독 개발 안 되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5번째, 주택은 명도와 용도 변경이 안 되면 매입하면 안 된다입니다. 6번째, 이제는 급매라고 해서 무턱대고 투자하면 안 된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빌딩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